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사고만 안 냈어도 내가 회장이 됐을 거라고요. 홍혜교가 사주한 사고 때문에 공진택이 오히려 살아나게 된다는 반전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홍혜교는 공진단의 출생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워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밤낮 없이 두려움에 시달리며 결국 홍혜교는 진상구를 찾아갔습니다. 홍혜교의 얼굴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상구가 앉아있던 자리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상구씨, 우리 진단이 어떡하죠? 우리 진단이가 회장님 아들 아닌 거 들통나면 어떡해요? 홍혜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의 얼굴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홍혜교는 진상구의 손을 잡고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수상해. 요즘 진단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단 말이야. 만약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진단이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진단이만큼은 지켜줘야 하잖아. 진상구는 홍혜교의 불안함이 전해져 오면서도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진단이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말해봐. 홍혜교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상구씨, 이번 기회에 회장님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공진택을 그냥 두면 우리 진단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당신이 해줘야 해. 당신이 진단이 아버지잖아. 딴 사람은 못 믿겠어. 진상구는 충격을 받은 듯 홍혜교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 공진택을 처리해? 애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홍혜교는 절박한 표정으로 진상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공진단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공진택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 차 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할 거야. 당신이 직접 해줘야 해. 진상구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애교야, 그건 너무 위험해. 회장님이 죽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 진단이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홍혜교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그 방법밖에 없어. 당신이 해야 해. 우리 진단이 인생이 달렸잖아.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진단이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전부 다 끝나버려. 진상구는 잠시 생각에 빠졌지만 홍혜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국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진단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게. 차로 들이받는 거지? 한번 해보자, 애교야. 홍혜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상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상구씨. 전부 우리 진단이를 위해서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여보, 우리 오랜만에 여행이나 갈까? 공진택은 장수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정말 좋네요. 그동안 바빠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공진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 이렇게 한 번쯤 떠나야 했어.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면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상구였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의 부탁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홍혜교의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진단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해. 진상구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한 공진택의 차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고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상구의 눈앞에는 공진택의 차가 계속해서 아른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진단이를 위해서라면. 진상구는 계속해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한편 공진택과 장수연은 고속도로에서 경치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저기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장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진택에게 말했습니다. 공진택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즐기니 정말 좋네.
우리 이번 여행 진짜 잘 온 것 같아.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는 진상구의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상구는 공진택의 차를 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단이를 위해서. 그 순간 진상구는 갑자기 핸들을 돌려 공진택의 차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안 돼. 멈춰. 그 진상구의 마음속에서는 경고가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상구의 차는 공진택의 차를 들이받았고 큰 소리와 함께 두 차가 충돌했습니다. 장수연은 소리쳤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공진택은 놀라운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두 차는 크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진상구는 두 손을 떨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공진택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홍혜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단이를 위해서 공진택을 없애야 해. 그러나 그 다짐도 눈앞에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진상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충돌 직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상구는 그들을 보며 더욱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잡히면 진단이는 어떻게 될까? 그 진상구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어떻게든 도망쳐야 해. 진상구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지만 본능적으로 차를 돌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불안하게 번져가는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진상구는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진상구의 마음속 불안은 그 소리를 따라오듯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단이를 위해서야, 진단이를 위해서.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진상구는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점점 더 캄캄해지는 도로뿐이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진택의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며 웅성거렸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공진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차문을 열고 공진택을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의식을 잃은 공진택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 구조대원이 외치며 공진택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충격과 불안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진택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고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수연은 가벼운 부상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수연은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공진택이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장수연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장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수연은 공진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공진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장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괜히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장수연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공진택의 곁을 지켰습니다. 공진택이 깨어나기를, 무사히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장수연은 끝없는 기도만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홍혜교는 진상구가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불안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상구가 결국 공진택을 처리했다는 사실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진단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홍혜교는 공진단을 불렀습니다. 공진단은 홍혜교의 호출을 받자
궁금증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야? 공진단은 평소보다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혜교는 공진단을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단아, 회장님이 큰 사고를 당했어.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구나. 일단 병원에 가서 상황을 한번 살펴봐. 이게 어떤 기회인지 잘 생각해야 해. 공진단은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형이 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엄마? 홍혜교는 공진단의 반응을 보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단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병문안을 가서 공진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해. 공진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토록 원하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잘 알아볼게. 형님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부 확실하게 계산해볼게. 홍혜교는 공진단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명심해, 진단아.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회장님이 없는 동안 회사를 장악하고 내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 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공진단은 홍혜교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잘 처리할게. 형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하늘이 날 돕는 것 같은 기분이야. 홍혜교는 공진단의 결심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단아. 넌 엄마만 믿으면 돼. 그래도 절대로 방심은 하지 마라. 공진단은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느끼며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얽혀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공진택이 회복하기 전에 회사를 완전히 자신의 손에 쥐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공진단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공진택의 중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데 공진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실감하며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장수연이 옆에서 공진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수연은 공진단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진택씨가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공진단은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굴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대로 공진택이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 장수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공진단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 형님은 강한 분이시잖아요. 곧 회복하실 겁니다. 저는 형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회사 일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래야 형님이 걱정 없이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장수연은 공진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진택씨가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공진단은 장수연의 말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복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거야. 공진단은 조용히 병실을 나서며 차갑고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병실을 나서는 순간 공진단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홍혜교가 바란 대로 공진단은 공진택이 없는 회사를 차지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장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진택 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수연은 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택 씨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장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진택 씨가 사고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를 정밀 검사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진택 씨의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수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이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택 씨가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니. 장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인해 종양이 발견된 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진택 씨의 목숨이 위험해졌을 겁니다. 장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진택 씨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장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진택 씨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긴급하니 즉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수연은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빨리 수술을 해주세요. 진택 씨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수술이든 뭐든 전부 다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의사는 장수연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공진택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상구는 차를 몰고 도주한 뒤로 밤낮 없이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고 현장이 떠오르고 홍해교의 요구를 받아들인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아무리 무겁게 짓눌러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진상구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고 숨어 지내며 공포와 싸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진상구가 숨은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진상구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강하게 제압하며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진상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이 진상구를 사로잡았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간 진상구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사실 안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진상구를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상구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말할게요. 전부 홍해교가 사주한 일이에요. 내가 그 사고를 일으킨 것도 다 홍해교가 시켜서 한 거예요. 형사는 진상구의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진상구의 진술은 홍해교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진술하던 진상구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냥 아들인 진단이를 위해서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모든 게 망가질 줄은. 진상구의 진술로 인해 경찰은 곧바로 홍해교에게 접근했습니다. 홍해교는 집에서 평온한 척 지내고 있었지만 진상구의 체포 소식을 들은 뒤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해교 씨, 경찰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해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진상구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걸 알았고 자신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상구, 당신이... 홍해교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들은 차갑게 홍해교를 체포하며 조사실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진상구와 홍해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와 홍해교의 진술을 토대로 공진택에게 일어난 사고의 배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한편 공진단은 경찰로부터 홍해교와 진상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진단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공진단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회사의 권력도 자신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진단은 절망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홍혜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진상구가 체포되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공진단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진단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진택이 깨어났고 홍혜교와 진상구는 체포되었습니다. 공진단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공진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망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공진단의 마음을 사정없이 찢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공진단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병실 창가에 서서 공진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친 끝에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뇌에 자리 잡고 있던 악성 종양도 제거되었고 몸과 마음 모두 새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장수연이 조용히 서서 공진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시 건강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장수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자 비로소 행복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의 손을 잡으며 따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보.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된 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곁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 장수연은 공진택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진택씨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겠어. 장수연은 궁금한 눈빛으로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요?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공진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필승이 말이야. 내가 그 아이를 아들로 인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필승이를 내 후계자로 삼을 거야. 장수연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택씨, 정말 그래 주실 건가요? 필승이를 아들로 받아주실 건가요? 공진택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필승이는 내 피를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당신 아들이잖아. 그러면 내 아들도 되는 거지. 그동안 부정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필승이를 APP그룹의 후계자로 삼겠어. 장수연은 공진택의 결단에 감동하면서도 내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필승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진택씨를 존경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공진택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필승이와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복잡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필승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후계자로서 키워나갈 거야. 공진택은 장수연의 말에 안도하며 필승에게 전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필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필승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필승을 보며 말했습니다. 필승아, 여기 와서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필승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공진택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공진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필승아,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내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필승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공진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결심하신 겁니까? 공진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승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필승아.
내가 내 의지를 이어받은 내 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뒤를 이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다. 필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다니. 공진택은 필승의 말을 듣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나의 아들이니까. 필승은 그 순간 공진택에게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진택도 필승이를 보며 든든한 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악당들은 천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